저는 그 마포구 성산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미산 마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저는 91년도에 이제 결혼하면서 그 처음에 뭐 사실 애를 언제 낳을지 이런 고민 없이 살다가 덜컥 애를 낳고 그 당연히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이 좀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때 농사를 짓고 계셔서 농사일도 힘드실 텐데 서울 와서 그래도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랑 같이 살면 저도 어쨌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한 뭐 아이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서울은 좀 도저히 좀 살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이를 잃고 그 시골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 2주에 한 번씩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좀 인지 능력이 생기면서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막 굉장히 이별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신촌 지역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때 협동조합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교에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다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부부가 이렇게 뭐 하루하루 이렇게 번갈아가며 해도 사실은 비는 날이 있잖아요. 당연히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웃이 생기고 또 공동육아라고 하는 게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공동육아 터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좀 정이 들고 그래서 공동육아 뭐 또 대안학교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 교육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고민해서 지금은 이제 울림둘의 생협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뭐 마포둘의 생협도 만들고 차병원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마을 사람들끼리 친해졌어요. 가까운 이웃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성미산에 그 산을 까고 물탱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막 열심히 막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막아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남아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이것저것 들어와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뭔가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사는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살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그 여전히 어쨌든 뭐 집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어쨌든 계속 올라가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한번 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서 술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아서 직접 집을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이 어쨌든 비싸니까 내 공간, 내 집 안에 모든 것을 두고 이렇게 뭐 설문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면 집에 뭐가 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뭐 서재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에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마당 있는 집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안 되니까 그럼 내 집이 좀 작더라도 우리가 공동 세탁실도 만들고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고 그러면 내 집이 적더라도 곧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정말 잘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그리고 우리가 지으면 이렇게 옆에 뭐 빌라나 아파트 보면 뭐 샌다 뭐 한다 뭐 이러는데 우리가 지으면 좀 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건축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온갖 이렇게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런 거 빼고 좀 싸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친한 사람들이 같이 살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냥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쉽게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막혔어요. 뭐 책도 보고 뭐 그래 봤자 사실은 집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의 자산의 어쨌든 뭐 8, 90%가 집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맨날 이야기만 하다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좀 책임질 수 있는 좀 주체를 좀 만들자. 그래서 소행주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도 사실은 뭐 경험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뭐 그러다가 야 이거 한 3개월 지나서 안 되면 우리 해산하자. 근데 마침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저희 이제 그 제일 먼저 시작한 어린이집이 그 신천 우리 어린이집이거든요. 우리 어린이집 공동육아인데 거기서 한 6년 정도 있었던 터예요. 근데 일반 업자들이 사기에는 약간 좀 큰 땅입니다. 그 117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업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한 90평 정도가 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에 한 25평씩 나오고 뭐 계단실하고 이런 정도가 제일 좋답니다. 근데 너무 크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모았는데 금방 사람이 모아졌어요. 9가구가. 그래서 거기서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살면서 그 나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러니까 94년도에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50대 중반, 뭐 후반 넘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들인 것 같다.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그 뭐 미래를 맡긴다는 건 영 불안하고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서로 돌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끼리 한번 나이 들어서 좀 잘 살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 귀촌을 같이 하자. 그래서 한 20가구 정도가 모여갖고 그 준비를 했어요. 한 지금부터 8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평창 박림에 그 땅을 사서 집을 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혹시 이제 그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귀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관심이 있거나 그러신 분이 있으면 이따 질문하실 때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는 일은 어쨌든 소행주에서 그 공동주택을 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행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그 소행주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이라는 소행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도심 속 아파트 단지 사이 까만 외벽에 수상한 집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어떤 곳보다도 밝았는데요. 따로 사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공간. 그곳에서 펼쳐지는 한 지붕 아래 9가정의 이야기. 뭔 말인 거야 이게?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 그 특별한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은 이곳. 그러나 그 안은 더 특별하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구조. 이웃 간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복도에 마루를 깔았기 때문이랍니다. 7층에 있는 옥상 또한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 중 하나. 어른들에게는 텃밭과 바비큐장으로, 아이들에게는 멋진 간이 수영장으로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작은 공간을 따로 사용하기보단 넓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소행주의 지혜.
애들 있으면 식당도 못 가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나오면 이제 부담할 수도 있고 2년 전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만들기 시작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지만 서로 마음을 합쳐 하나부터 10까지 함께 지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좀 올라가고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주거 문제를 어쨌든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입주자가 하나부터 10까지 결정해 만든 집이다 보니 9가구 모두 저마다의 개성이 묻어났는데요. 다른 데가 깜짝이야. 그중 수원에서도 가장 독특한 집으로 꼽히는 301호. 뭐야? 이렇게 나무 처럼 같이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처럼 아, 끝나줬어요. 이거 진짜. 다락방이 위에만 있으라는 법 있나요? 세대마다 구조와 위치가 달라 생겨난 자투리 공간에 그래요? 엄마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지니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멋진 지하 다락방이 탄생되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여기서 끝이 뭐예요,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벽 한가운데 넉넉하니 뚫린 이 구멍. 정보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일명 좋게 쓰면 소통구멍, 나쁘게 쓰면 감시구멍. 하늘 엿보고 놀릴 수도 있고 그냥 좋아요. 엄마 몰래 비밀 얘기도 할 수 있고. 남녀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되었다는 소통의 구멍. 집을 짓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된 게 되게 좋은가 봐요. 위에 천장에 구름 있는 벽지는 둘째 아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내 의사가 반영이 됐구나.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뭐니 해도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방에도 욕실에도 구멍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가족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랍니다. 야, 아니, 다른 방이 있어서 뭔가 화장실도 문이 없어요. 보이는 거는 세면대만 보이고 또 옆쪽에 있는 샤워하는 건 또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다른 세대들 또한 각자의 이거 취향대로 진짜 공간을 독특하다. 설계하고 꾸몄는데요. 5식구가 살고 있는 601호는 각자의 방 크기를 줄이는 대신 식구 수에 맞춰 2개의 화장실을 만들었고 3명의 개구쟁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401호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기 위해 넓은 거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덕분에 401호는 꼬마 손님들로 늘 북적이는데요. 한옥은 없을까요? 음료과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접하게 되면서 몰랐던 노래 같은 것도 새롭게 알게 되고요. 여기 같이 사는 아이들이 한 번씩 와서 뭐 깎고 짝짝 끄덕짝짝 이렇게도 해줘서 제가 할 일들을 많이 덜어줘요. 소행주에는 총 19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뜻이 맞는 엄마들끼리 품앗이 육아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품앗이 육아란 순번을 정해 하루씩 아이들을 도맡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틀 정도는 육아에서 해봐. 이 또한 소행주 엄마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겠죠. 아이들 저녁 먹고 씻기고 저녁 이제 제가 혼자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키우다 보면 그 예쁜 아이들이 화내지 않고 더 즐겁게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복도에 앉아 이웃집 아저씨와 바둑을 두는 이 꼬마. 사뭇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평소에는 박장이 나중에 바둑 둔다고 그러고 안 놀아줘요. 그래도 가끔 하잖아. 옆집 아저씨를 갑자기. 박장이 멸치니까. 지훈이는 피터, 어린애는 투덜. 서울에서 세상에 이유라. 소행주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별칭을 지어 부른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좀 격이 없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가 부모들, 선생님들의 별칭을 정해주면 좀 스스럼 없이 좀 서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동체 문화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저녁 시간. 소행주 사람들은 매일 저녁 반찬을 한 간씩 갖고 내려와서 이곳 2층 공용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한 끼 반찬만 갖고 내려와도 반찬이 금방 굉장히 많겠어요. 심심하네요. 아, 진짜 부럽네요. 이사 오기 전에는 저희 와이프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없더라도 다른 가족들하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먹는 밥상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 좋습니다. 함께 모여 먹는 식사 시간은 소행주에 사는 주부들에게도 큰 즐거움인데요.
애들도 잘 먹고. 아들은 항상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이어서 아유, 아이 부럽다. 둘이랑 저랑 이렇게 밥 먹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어울려서 먹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푸는 것 같아요. 어울림으로 행복한 서행주 사람들.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는 배움이 무색한 요즘.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닮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쨌든 요즘도 이제 저희 그 소행교 좀 방문해서 그 다양한 집집마다 좀 다른 평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살림들을 다 하고 계셔서 되게 좀 곤란해 하시거든요. 근데 멀리 오셨는데 또 안 보여드리기도 뭐하고 곤란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몇 집은 어쨌든 그 특징들이 좀 잘 나타난 게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공간에 관한 쓰임새에 관해서 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간단하게 그 소행주 그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까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08년부터 그 처음 그 관심자 모임 시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좀 첫 번째 한 일이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정말 수요가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 100분 정도 했는데 한 65가구 정도가 관심 있고 할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시기는 뭐 3년, 2년 뭐 그렇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하우징을 좀 가장 좀 선호하는 연령대층은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요때가 좀 가장 그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아이들 막 키우면서 힘들고 이웃에 좀 도움이 절실히 좀 필요했던 그런 때인 것 같고요. 제일 좀 떨어지는 저기가 연령대가 40대 후반. 그러니까 아이 키우고 뭐 해서 이제 좀 우리끼리 좀 조용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행주는 그 처음 시작해서 2011년 그 1호가 완공이 됐는데 그 성산동에서는 매년 하나씩 그 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행주는 총 10가구인데 아니 10호까지 있는데요. 그 마포구 성산동에 6이 있고 저 삼각산 재미난 마을 수일이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과천, 그다음에 부천, 지금 화곡동에 그 짓고 있는데 11월 중순 정도에 입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이제 그 공유주택에 관련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 사업에 그 코디네이터로 좀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을 만들고 입주자를 모집해서 그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그러니까 모집할 때 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공동유대가 이웃들 간에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3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 입주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과정에 입주자들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같이 교육도 받고 놀러도 가고 그래서 정말 집이 젖었을 때 정말 좋은 이웃으로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 사업에 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소행주 5호는 그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약 그 국토부에서 뭐 몇 년 전에 시도했다가 좀 잘 안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그 아직까지 관점은 집을 통해서 재투자 그 투자 수익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토지 임대부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를 그 40년 동안 30년 빌려주고 10년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줄 테니까 그 위에다 너희가 집을 짓고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주자 입장에서 한편으로 보면 땅값이 너무 비싼데 땅값이 안 들어가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집 짓는 데 놓고 나면 40년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쉽지 않았는데 저희 그 서교동에서 그 어쨌든 지금은 약간 또 생각도 많이 변하고 집은 정말 사는 거지 그걸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시대는 좀 지났다. 그 다음에 여전히 계속 그 전세값이 올라가고 계속 불안한데 이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거 정말 좋은 제도다. 그래서 토지 임대부 주택에 그 희망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그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서를 내서 돼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고 집 짓는 과정에 커뮤니티 형성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 특징은 그 입주자들로 하여금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주택협동조합에 소유권을 넘기는 거로 계획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쨌든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약간 뭐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에 관리 회사가 끼면 또 비용 상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뭐 빌라나 여기 어디나 뭐 반상회든 뭐든 모임이 있잖아요. 근데 주택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좋은 일이 매년 총회를 해야 됩니다. 총회를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뭘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관리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1년 동안 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같이 놀러도 가고 뭐 이런 계획들을 자연스럽게 뭐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쨌든 사례인 것 같고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요거보다 좀 훨씬 큰 그러니까 24가구 정도 들어가는 26가구 그래서 아예 그 처음부터 공동 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뭐 카페나 이런 걸 해서 지역하고 좀 연계해서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그 운영하는 것 전제로 해서 그 토지를 빌려줄 테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할 사업체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응모를 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프리젠테이션하고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26가구 정도 되면 예전에 시골 가면 조그만 마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 살다 보면 지지고 볶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신 시너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짓고 있는 그 그러니까 10번째 집, 그다음에 성산동에서는 6번째 집인데요. 약간 특이하게 여기는 세자매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민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자매가 성산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계속 땅값이 오르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집을 짓자. 그래서 조그만 데다 집을 줬는데 4층짜리 집입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4층짜리인데 1층 근린생활시설을 반을 나눠서 공동으로 쓰는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쓰고 반은 임대, 그 다음에 그 4개 층 중에서 한 층은 임대.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우리 그 노후도 어쨌든 노후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그 목돈 들어갔던 부분 들어가는 이자도 어쨌든 좀 해결하자. 그래서 약간 특이한 가족들이 만드는 그것도 자매가 중심이 돼서 만드는 것이 슈퍼입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1호부터 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곡동이 11월 중순 정도에 입주하고요. 그다음 10호는 내년 3월 정도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 보면 외관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깡통 컨테이너를 겹쳐 놓은 것 같다라고 뭐 하는데 제일 외관의 어쨌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자기 집을 소개할 수 저기에 우리 집이야. 그러니까 빌라나 아파트는 보통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하고 개별하고 어쨌든 좋아라고 하는 컨셉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무채색 계열이라 그 세자매 같은 경우는 너무 남성적인 그런 외관이다. 그래서 여성성이 좀 반영된 외관을 좀 갖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반영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일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큰 특징은 바깥에서 우리가 함께 살지만 따로따로 모여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행주는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집을 짓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씀이 뭐 집 한 채 지으면 머리가 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을 보는 것도 그렇고 땅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사실 그 땅의 쓰임새, 효율도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지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는지 어떤 땅을 사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투자하고 효율을 어떻게 볼 것인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 땅에 어떻게 집을 짓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땅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고 설계도 필요하고 또 돈은 대부분 그 전세든 자가든 묶여 있는데 그런 돈을 융통하려고 그러면 융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웃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는 그 코디네이터로서 이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모여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비용을 받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땅을 사고 같이 하는 그런 게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공동대표 체제거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면서부터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했어요. 대학교에 협동조합 만드는 일. 그래서 그 일이 어쨌든 2년이 돼서 지역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또 그 일이 2년이 돼서 뭐 지역에 그 마포두레 생협 그다음에 의료 생협 각각의 어떤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계속 지역에 살면서 했고 근데 사실 집 짓는 건 굉장히 좀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현수 대표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살던 빌라가 그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재건축하면 여러 가지 뭐 비리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되게 좀 조그만 재건축 단지인데 49세대 들어가니까 굉장히 작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뭔가 그 조합장님이 뭘 먹으시려고 막 해서 그래서 막 건물이 쓰고 막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 시공사도 바꾸고 그래서 시공 파트너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일을 좀 성실히 잘하고 관점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주거 문제 좀 함께 해결해 보자.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지금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이룬 건축가님하고 박경옥 충북대 주거환경 교수하고 박경란 교수님 이런 분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어요. 사업 부분은 저희가 직접 소행주를 좀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 소행주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는 사실 뭐 그 임대를 처음에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소행주를 2호에서 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 어쨌든 주거 문제가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주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젊은 활동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거를 계획을 해서 그 참여이니까 설계도 하고 시설도 다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친구들이 우리는 대학교 나올 때도 빚지고 나오고 이거 협동조합 만들어서 소유한다고 그랬지만 그거 은행에서 대출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소유를 하고 운영은 너희 자율적으로 좀 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특집이라고 세상에 가장 특별한 집이라고 하는 형태로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잘 살면서 그 책도 하나 냈습니다. 유쾌한 쉐어하우스라고 하는 책도 내고 지금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쉐어하우스니까 중요한 거는 들어와 사는 사람들끼리의 어쨌든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고도 본인들이 어쨌든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동주택 사업 모델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 용역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소행주 하나가 지역에 생기면서 그 지역에 좀 거점으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행주 보통 한 세대에 그 8세대부터 11세대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 서너 채만 있으면 그 자체가 예전에 뭐 조그만 마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주로는 뭐 여기 또 참여하는 분들도 뭐 공동육아나 뭐 이런 거로 지역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주로 좀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행주가 10호까지 있는데 명칭도 그냥 성산동에서 하는 건 성산동 소행주 1호, 2호 해서 6호까지 있는 거고 과천은 과천 소행주 1호. 그래서 1호, 2호, 3호 이렇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집만 자기들만 사는 공간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해서 지역에서 좀 더 폭넓게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행주 문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행주를 이제 뭐 소개할 때나 이럴 때 공동체 주택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공동체 주택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동체 주택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보통 빌라나 아파트를 부를 때 그냥 빌라나 아파트도 공동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어쨌든 차별성 있게 좀 부르려고 공동체 주택이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집이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편하게 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되고 근데 다만 그 이왕 사는 거 이웃들하고 좀 같이 좀 잘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살면서 좀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좀 만들어진 주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매월 한 번씩 원래회의 같은 걸 하거든요. 입주자회의. 근데 뭐 사정 생기면 안 오는데 뭐 그럼 왜 안 오냐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가 변했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주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40년, 50년에 자기 습성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근데 공동체 주택이라고 저희가 막 소개를 하면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는 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겠지라고 미리 짐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야지 청소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서 바닥만 깨끗하면 청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다른데 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서로 어쨌든 갈등이 생기고 다툼 생기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르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는 분 중에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술만 먹으면 호인이 돼. 그런데 술 2병 먹으면 사람이 변해. 그러면 같이 술을 먹을 때 1병 반 정도 먹을 때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이야기하면서 딱 하면 끝나면 거기서 좋잖아요. 근데 2병 이상 넘어가면 그분이 변할 거를 알고 같이 술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받아줘야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별칭 사용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뭔가 새롭게 한다고 하는 거는 더 좋아지자고 하는 건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불편해. 생각 못 해봤어. 그래서 주저주저 할 때 그렇게 결정해서 하는 게 옳은가.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발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저건 말만 잘해.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말발에 눌려서 그냥 이렇게 쓸려가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 가서 뒤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한 명이라도 좀 뭐 주저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건데 그걸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옳은 것을 추구할 것이냐 좋은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옳다고 하는 거는 그르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지내가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면 그래서 뭐 깨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담배나 커피 한 잔 마시고 피고 나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냐 좋은 거냐 하면 뭐 약간 두리뭉실할지 몰라도 생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좀 추구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 몇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소행주에서 몇 개 행사가 있어요. 연례 행사로 이 한복 입고 하는 거는 있는 거는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정 때 설 때 본가 친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보름 정도 되면 다 구성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세배하고 아이들한테 덕담해주고 같이 유도 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같이 여름에 놀러 가거든요. 전체가 같이. 그리고 아빠 여행하고 엄마 여행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들 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뭐 시자만 들어도 어쨌든 스트레스 받는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추석하고 그다음에 설하고 갔다 온 다음 주에 엄마들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엄마들 보내고 나면 아빠들이 아이들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뭐 갓난 아이들 있고 뭐 아빠는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랬는데 올해도 갔다 왔어요. 올해는 제주도로 갔다 오셨는데 되게 좀 편안하게 엄마들 가도 아빠들끼리 그냥 잘 지냅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 또 놀러 아빠들끼리 또 재밌게 또 지내는 게 있으니까 그렇고요. 또 대신 아빠들끼리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간에 풀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이제 친한 이웃 관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타 치는 거는 저희 2층에 C실이라고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공간인데 거기서 매주 월요일 날 기타 강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기타나 뭐 이런 걸 배우려고 하면 어쨌든 좀 벗어나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어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 재워놓고 10시에 내려오면 옆에서 선생님 오셔갖고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야간 비행이라고 해서 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 같은 못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 재워놓고 같이 여기 이제 C실에는 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영화를 본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아이들 어렸을 때도 뭐 어플리케이션에 아이케어 뭐 그런 기능이 있대요. 아이 돌봄. 그거 놓고 내려와서 아이 울면 바로 올라가면 바르니까 1분 내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생활이 좀 훨씬 더 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옥상을 이용해서 같이 모여서 노는 모습입니다. 뭐 건축적 특징은 사실은 그 집을 짓는 거니까 한번 집을 지을 때 좀 오래 그다음에 그 에너지 문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문제도 좀 생각해서 좀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뭐 텃밭이든 옥상 녹화를 하는 거는 맨 위에 층 같은 경우는 복사열 때문에 굉장히 좀 덥거든요. 그러면 옥상 녹화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옥상의 좀 장점은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수행주 5년 5주년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당 있는 집을 원하지만 사실은 마당 있는 집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5층이 마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뭐 기술적으로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게 단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쪽하고 북쪽 봤을 때 북쪽이 더 찬 기운이 많이 오니까 북쪽의 단열은 앞뒤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창문을 선택할 때 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가 수요자 참여형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집을 진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시는 게 큰 창, 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창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창을 통해서 열이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지금 내 집을 둘러싸고 거의 뭐 2m 정도 들어서 그 집들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창을 크게 하셔도 그 나중에 들어가서 커튼 치고 사십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봐도 이렇게 좋은 경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급적 창은 좀 적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전체를 같이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용공간 워크숍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어떻게 쓸 건지, 옥상을 어떻게 쓸 건지, 그다음에 C실은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나온 거는 그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보통 홀에는 그냥 저기 홀을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홀에 마루를 깔고 신발장을 넣습니다. 그거는 이제 집으로 볼 때는 집에 신발장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쾌적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도 한 반평 이상 차지하잖아요. 그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는 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층이 마루를 깔았기 때문에 신발 벗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는 5층은 약간 좀 엘리베이터 홀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생들 아이들은 거기서 저희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소꿉놀이 하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소꿉놀이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용 물품 보관소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넓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 짐이 많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뭐 이사 다니면 이렇게 늘 생각되는 게 한 번도 안 푼 짐 계속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언젠가 한번 쓸 것 뭐 이런 거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는 같이 모아놓고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좀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용 물품 보관소는 그러니까 창고라고 하면 자기 집에 그 막 안 쓰는 걸 갖다 놓는 거고 공용 물품 보관소라고 하는 거는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여행용 가방, 그 다음에 캠핑 용품, 그 다음에 공구 뭐 이런 거는 자주는 없지만 언젠가 한 번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선물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비치를 해놓습니다.
제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용 가방인 것 같아요. 저희 보면 여행 갈 때 뭐 며칠 가느냐에 따라서 가방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갈 때 대신 원주인이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카톡에 써도 돼 하고 올리면 뭐 돼 그러면 그냥 쓰는. 그리고 여기는 그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잠깐 봤던 C실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공간인데 저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회의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누구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축하도 하고 보통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예전에는 집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집에 손님 오면 그 막 치우고 어쨌든 그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2층에서 봐. 여기는 와서 뭐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니까 해서 오히려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집을 이렇게 개방을 덜하는 프라이버시가 좀 덜 침해되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같이 저녁을 해 먹습니다. 여기 대부분 뭐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끝나고 6시에 끝나고 집에 와도 7시 아이들 씻기고 뭐 하고 뭐 오늘 뭐 해 먹을까 뭐 하면 그 저녁을 어쨌든 함께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주부들한테 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임이 저해모입니다.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저해모. 저녁 해먹는 모임, 저녁 해결 모임.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저녁 해방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 해방 모임이라. 그래서 여기는 그 입주해 있는 분,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아니고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 지역의 주변에 살면서 희망하는 분들이 같이 회원으로 돼서 월 얼마씩 회비를 내면 아주머니 한 분이 5시경에 오셔서 저녁이랑 반찬이랑 해놓고 가세요. 그러면 7시부터 와서 자기 거 잘 먹고 설거지하고 가시고 맨 마지막 당번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번갈아 가면서 식단이나 시장 보는 거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모임을 어쨌든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수행주가 시작해서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의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은 계약을 하면 이제 땅 계약을 하면 땅을 매입하는 기간도 있지만 차명 주택이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그 자기 집을 설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고 그렇게 3개월 걸려서 이제 그 건축 허가를 내면 이제 건축이 쭉 진행되고 건축이 끝나고 나서 준공 허가가 나고도 어쨌든 조금만 이렇게 좀 곤치면 잘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좀 안 되는 거. 그런 걸 준공후 공사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1년 정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동안 뭘 하냐면 사람들은 좀 같이 만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따 좀 잠깐 더 설명드릴 텐데 설계하고 공용공간 하느라고 만나고 뭐 하고 해서 그 2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이렇게 모인 서로 다른 분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 우리가 살 공간을 같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그걸 거쳐서 마지막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 어쨌든 특징은 참여형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맨 마지막에 참여형 설계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공간 논의 뭐 아파트나 이런 데도 공용공간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저희는 같이 어쨌든 고민하고 해서 함께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은 내 집 문을 나서면 그 다른 공간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 집 문을 나서도 내 집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상도 내 거, 뭐 그 밑에 시실도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는 없는 것 중에 이제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뭐 혹시 어느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게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요. 또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그 쓰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놨는데 잘 사용되지 않으면 안 만든 만 못 하잖아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 비싸고 뭐 그러니까 한 1.5 몇 평 하면 뭐 2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요. 한 평을 내놓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돈을 내놓고 잘 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활용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중에 어쨌든 출발점은 함께 결정, 함께 만들고 결정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착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뭐 어쨌든 도시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골도 뭐 시골도 그러니까 온 나라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누가 뭐 공사를 하거나 뭐 그러면 곱게 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 집어넣고 뭐 한다고 하고 결국 그 집이 들어오면서 우리 집한테 어떤 피해를 갈 것인가 뿐만 아니라 뭘 얻어낼 것인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 부분들 좀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부인할 수 없게 한 10개월 정도는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착공식 하면서 주변에 떡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그 입주자 소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출발은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좀 좋은지 의사결정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는 말이 좀 좋아야지 오는 말이 좋고, 모든 것들의 출발이 그 대화니까 행복한 대화를 위한 갈등 해소법이 있고요. 어쨌든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오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아이 문제로 싸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다. 대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어쨌든 교육은 한두 번 정도 받은 교육인데 그래도 입주한 사람들이 한번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하고 MT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행사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약간 인센티브 같은 걸 주거든요. 다른 건 안 되더라도 교육이나 뭐 행사에 참여를 좀 해야지만 그래야지 어쨌든 같이 소통하고 이후에도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짓기 한 달 전에 1박 2일로 나들이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서 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한 달 후면 들어가 살 텐데 정말 이거는 안 돼. 이것만은 좀 같이 이런 거는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약속을 지키는 약속을 만드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 담배는 예를 들어서 1층에 내려가서 피워도 안 돼. 그 올라오니까. 뭐 이런 저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들어가서 살면서 뭐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한 것도 그런데 우리 서로 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같이 놀러 가자라든가 뭐 이런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주 6개월 후에 한 번 방문해서 어쨌든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느냐? 뭐 아니다. 아니면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서로 이제 피드백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 1년 정도에서 1주년 정도 해서 그간 좀 1년 정도 살았으니까 좀 어떠냐? 뭐 혹시 교육 같은 게 필요한 게 없느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없이 우리 잘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뭐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겠다 그러면 그 경비의 일부를 어쨌든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짓기 연찬이라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것 중 큰 거가 하나가 그 소행주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소행주의 컨셉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아니, 이건 뭐 같이 어울려 사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공간이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돈을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 함께 산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잘 살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과정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알게 모르게 이제 욕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뭐 좀 더 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렇게 안 보이던, 그 전에 안 보이는 쟤 왜 저러지? 뭐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함께 모여서 잘 살자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어느 정도 약간 그 변해서 좋은 집, 예쁜 집 왜 이렇게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예쁜 집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가 살면 한 3개월 못 가거든요. 처음에는 뭐 좋지, 뭐 일상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감흥이 오겠어요? 근데 이웃 관계는 그렇지 않죠. 살면서 살수록 이웃 관계가 좋아지면 더 많은 것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전도되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뭐 한 10분 정도 모이면 한 분 정도가 이상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도로 서로 간에 어쨌든 그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량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량식은 보통 이제 목조주택에서 그 대들보를 올릴 때 상량식을 하거든요. 근데 상량식을 하는 이유는 큰 어쨌든 막 뚝딱뚝딱 거리고 하는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한테 어쨌든 또 고맙다고 떡도 돌리고, 또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마감재가 들어가잖아요. 마감재 공사는 약간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좀 반영해주는 그런 것들이 어째 시작이기 때문에 상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하고 입주하면 저희가 그 오픈하우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런 집을 진다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을 거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많이 봤는데 되게 좀 각자가 다른 평면이라고 그러는데 되게 좀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매번 오는 건 되게 좀 힘들고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둘러보게 하고 같이 입주를 어떻게 축하하는 그런 그 오픈 하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형 설계 몇 개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이 집은 그 2살 된 여아하고 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2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방을 원하는 건 뭐 초등학교 2, 3학년? 그러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방을 만들어서 좁게 살지 말고 그냥 거실 중심으로 넓게 사는 게 어떠냐.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아이가 방을 일찍 원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쪽에 이제 창문을 내놓고 여기 뭐 콘센트라든가 이런 걸 빼놨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하나인데 혹시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창문을 내서 방을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둘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전까지는 본인들은 이제 주방을 중심으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가족끼리 뭔가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농경사회는 뭐
농사를 짓는다는 건 온 가족이 해서 뭔가 협업이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러니까 저녁을 같이 한다든가 이러면서 요리를 한다든가 할 때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 주방을 좀 크게 잘 만들어 놓고 이 공간 중심으로 거실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평론입니다. 저희가 그 처음에 계획을 하면 설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어쨌든 시작된 거죠. 고민 없다가 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네 가족인데 다 모둠살이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거실을 크게 되고 집 방이 적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랄 때 나는 내 방이 없어갖고 우리 어렵기 때문에 자기 방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형이랑 같이 쓰고 뭐 그랬는데 집을 주면 반드시 우리 애들한테는 방을 하나씩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을 줬더니 애들이 커가면서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면 공부하는가 보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약간 저게 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컴퓨터다 뭐다 해서 점점 이 대화가 없어지는데 방은 필요한데 방을 정말 조그맣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책상 하나 뭐 하나 하고 만들면 들어가서 있으면 한 2시간 있으면 갑갑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민을 던져주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놓쳤는데 그 자문위원회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도면 워크숍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공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택은 본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면입니다. 이 집은 이 집하고 같은 위치거든요. 여기가 3층이고 근데 약간 다른 거는 요만큼의 공간이 외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4층인데 이렇게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만 바로 나가면 외길을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탁자 하나 놓고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뭐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보통은 좀 다 내부화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외부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화장실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욕실 2라고 쓴 거는 남자 전용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부하고 큰 아이가 남자고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얘기해도 남자는 화장실을 더럽게 쓴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그거 알아서 잘 관리해라.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그 반영된 거고요. 엄마의 힘이 센 거죠. 여기 남쪽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북쪽에 그 주방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남쪽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주방을 배치하고 싶다. 그래서 남쪽으로 주방이 배치됐고 여기는 평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잘 수도 있고 여기 앉아서 뭐 마늘 깐다든가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여기 걸쳐 앉아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집의 특징은 복층인데 요 가운데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그 욕실하고 그 드레스룸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하고 부부가 사는데 주로 그 욕실에서 목욕하고 그렇게 노는 것들이 본인들한테는 제일 가족들이 노는 게
넣는 거에 어쨌든 중심이다라고 해서 욕실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냉탕에 보면 타일로 이렇게 붙인 꽤 큰 욕실입니다. 그래서 욕실이 가운데 크게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내부 공간인데 요만큼 잘라서 외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약간 원두막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 아지트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요게 요 외부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 집은. 이거는 맨 위층 꼭대기층이거든요. 보통 이제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대수 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다른 집에 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조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위쪽으로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대신 약간 층고를 높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락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다락이면 너무 좀 적어서 나중에 중공공사를 해서 약간 이렇게 좀 구부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건 맨 위에 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이분은 올라가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여기 거실인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 올라가서 쉰다든가 여기 이제 침실인데 여기로 올라가서 이만큼이 2층 저게요. 다락이에요. 이분 글 쓰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평상시 뭐 책상에 앉아서 쓰다가 그 방향을 바꿔가면서 올라가서 글을 쓰는 그리고 큰 스크린을 만들어서 같이 그 영화도 보고 그 아까 본 밑쪽으로 이렇게 그 복층 그래서 한 어른 8명 정도 들어가서 같이 책 읽고 이야기하거나 영화 보거나 이렇게 좀 하기에 좀 적합하게 좀 만들었고요. 다 그 아까 그 저기 소개된 소개된 집인데 거실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은 좀 적게 만들고 거실을 좀 크게 만든 집. 이거는 좀 가장 적은 집이고요. 이 집은 그 적지만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고요. 이 집이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만든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쨌든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 적은 집에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제일 실패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여기가 그 부부방이거든요. 평상을 짜서 침대를 대신해서 밑에 수납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와 둘이 누우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떨어지지는 않는데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와서 따로 자고 있어요. 저는 거실에서 자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좀 처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형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그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그 화장실, 주방도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밑에 층에서 봤을 때 화장실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고정을 시키면 너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하자는데 한번 해보고 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그 배관이라는데 배관 이 부분들은 좀 맞추는 게 좀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도면은 사실은 이 겉에서 겉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막 자루재서 뭐 10cm도 안 들어 막 했는데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타나니까 이제 충분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전문적인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만들어 놓고 같이 자지 못하는 이런 거는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호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평수를 정할 때 이제 그 처음에 가설계를 뜨거든요. 가설계를 떠서 같이 사실 분을 모집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우리 그 5명이 사는데 돈은 없어. 큰 평수는 안 되고 약간 좀 그거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집은 그 식구는 많지 않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어머님이 뭐 가끔 올라오시는데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그런 걸 어쨌든 좋아해서 조화를 이루게 해서 어떤 집은 복층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제일 작은 집은 한 12평, 제일 큰 평은 32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함께 살자고 하지만 뭐 가진 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어쨌든 경제적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좀 조정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얼만데 그러니까 제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집을 짓는 데서 제일 크게 좌우하는 거는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제일 크게 좌우하는 것 같고요. 건축비는 뭐 들어가는 게 거의 뭐 비슷하니까 부산에서 짓나 서울에서 짓나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건축비가 평당 얼마야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실제 그걸 듣는 사람이랑 설계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까지 포함해서 얼마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집 평당 2천만 원이야라고 했을 때 저 집은 300만 원이야 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들어가는 재질이 틀리고 뭐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만큼 숙련된 사람들이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평당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래? 하지만 사실 그렇게 비교 대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괜히 억측만 있을 뿐이지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내 같은 경우는 공동육 커뮤니티 공간 1층에 저희가 계획한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지역에 개방해서 처음에 입주하실 때는 그 주거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더라도 지역에 개방해서 지역에서 계속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이제 아이들 커가면서 어쨌든 그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1호가 이제 그 올해 6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실은 대부분 이렇게 그 좌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약간 뭐 앉았다 일어났다 쭈그려 앉고 이런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입식으로 좀 뭐를 꾸며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는 어쨌든 서울시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빌리는 대신 토지 사용료를 내는 거고, 그 집은 그 예를 들어서 주체가 이제 저희가 소행주가 됐다 협동조합으로 넘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동조합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협동조합이 개별 조합원들한테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살다가 이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 를 봐서 적당한 가격으로 대신 협동조합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주택이 갖고 있는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40년 후면 돌려줘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그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협동조합이 하니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세 다른 분들이 들어와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한 거는 40년 후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좋은 정부가 들어서 뭐 한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 제도를 더 많이 도입을 해서 그런 주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지 않은 어쨌든 뭐 경쟁이고 어쨌든 이익이 필요하다 그러면 팔고 모르는 정권이 들으면 그 전이라도 너 나가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40년까지 살 수 있고 만약에 토지를 매각한다고 그러면 사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우선권을 주는. 그러니까 성산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제 저희가 사무실도 거기 있고 그 지역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에서 뭐 공동육아든 아니면 뭘 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소행주랑 같이 하고 싶어 연락이 와서 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화곡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공동육아, 방과후를 같이 했던 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을 대부분 받았어요. 한 두 번 받으니까 이제 어쨌든 실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들을 어쨌든 저희가 경비를 지불해서 그 교육을 받게 해요. 왜냐면 저희는 일정 정도 교육에 관한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상의해서. 지금 세 자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잖아요. 서로 잘하는데 뭘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같이 이야기해서 그래도 함께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랑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을 좀 해보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 의견을 들어서 교육 계획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면은 해도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고 늘 이웃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시골 살다 서울 올라올 때 서울에 가면 그 코를 벼간다더라. 뭐 이웃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더라. 뭐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막 그런 말이 막 돌을 때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옆집이 이웃인지 나한테 어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경쟁을 요구를 받고 있고 그 몇 년 전에 그 임대 아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자살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임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이 나빠서 그랬던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웃이 있었다면 자기의 말을 자기 고민을 아니면 뭐라도 들어줄 이웃이 있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다음에 요즘 왜 그 뭐 경제난 뭐 이런 걸로 자살하면 혼자 죽지 않고 막 가족하고 막 다 데리고 죽잖아요. 그거는 자기 가족 외에 딴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 세상들은 그보다 더 좀 험해질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이 모여 살면 친구도 알고 언니도 알고 어른들하고 관계를 맺을지도 알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정말 그 먼 이웃보다 가까운 친척이 낫다고 정말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웃들하고 같이 사는 건 저는 굉장히 좀 그 아이들 교육을 다 떠나서 그 본인들의 어떤 삶을 훨씬 좀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산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는 어쨌든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뭐 혹시 저 주변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시도를 해보시는 고민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졌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